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조용히 떠오르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거나 서둘러 답장을 보내기 위해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저 그 알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밀어서 지워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그저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 특히 당신의 따뜻함에 오랫동안 기대어 온 그 사람은 이런 당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깊은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부드럽고 마음이 열려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감정적 티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끝없는 불평을 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수백 번을 용서하고 그들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흡수하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미묘하고도 강력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곁을 지키던 사람이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잔인해졌거나 하루아침에 차가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스위치를 끄듯 감정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빛을 잃어가며 마침내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것뿐입니다. 바로 이 비극적이고도 고요한 순간, 끝없이 타인을 공감하고 포용하던 엠파스는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회피형 인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마주할 때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거나 당신이 하루아침에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원해서 회피형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전되고 뼛속까지 지쳐버렸기 때문에 회피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그 숨막히는 감정의 안테나를 언제나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상대방이 입을 열어 불만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공기 중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을 먼저 읽어냅니다. 그들의 목소리 톤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눈치채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혼자서 전전긍긍합니다. 당신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상대방의 짜증과 우울함, 그리고 불안감 같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하고 슬픈 사실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감정적인 충돌을 혼자서 치유하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면서 기나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라도 인간의 심장과 신경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날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깨어나는 명확한 각성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막이 흐르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지워지고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끔찍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수많은 밤들 중 어느 평범한 하루에 불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신경계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비상벨을 울리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선택한 최후의 생존 방식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거대한 변화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감정의 수렁에서 구출하려 애쓰지 않으며 멀어지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감정적으로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 관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오직 당신 자신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스러운 내면의 목소리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쫓아오고 먼저 매달리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런 모습은 끔찍한 버림받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당신이 살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자기 보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이 회피형으로 변했을 때 보여주는 침묵은 일반적인 회피형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기적인 무시와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부터 다릅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라 지독한 감정적 번아웃에서 비롯된 살기 위한 침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소통이 어느 순간부터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먼저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친밀함이 철저하게 일방적인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마침내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선 것은 이 관계를 영원히 포기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희생으로는 이 관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하고 처절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뒤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의 버튼이 처음으로 눌리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며 안일하게 행동했던 상대방은 갑자기 당신과의 사이에 생긴 차갑고 거대한 거리를 피부로 느끼며 혼비백산하여 패닉에 맞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당신에게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행동해? 나를 향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식어버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그들을 일부러 상처 입히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쳐버린 신경계는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그들의 감정을 돌보는 헌신적인 보호자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진 감정적인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함부로 내어주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밖을 향해 흐르며 타인을 적셔주던 당신의 거대한 공감 능력이 마침내 방향을 바꾸어 당신 자신의 내면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와 당신을 지켜줄 단단한 경계선, 그리고 당신 내면의 고요한 평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제3자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게 변해버렸다고 비난하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조연처럼 맨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당신 스스로를 마침내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당신만의 정당한 감정적 공간을 되찾는 눈물겨운 투쟁일 뿐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공감과 배려를 숨쉬듯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러한 변화는 마치 재앙처럼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용서해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따뜻한 피난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보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주었던 수백 번의 마지막 기회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는지, 상대방이 남긴 깊은 상처들을 얼마나 조용히 꿰매어 왔는지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회피형으로 변한 것은 그들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끝없이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당신이 미련할 정도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새롭게 변해버린 당신의 회피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결코 강인함이나 해방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며 마치 당신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선량한 본성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마음을 써서 상처받는 역할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을 쉴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에 당신이 대가 없이 쏟아부었던 그 뜨거운 감정의 에너지를 더 이상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투명하고 차가운 깨달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타인이 어질러 놓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얼마나 묵묵히 잘 치워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타인의 혼돈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견뎌내는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마침내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위대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긋는 단호한 경계선은 결코 상대를 향한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거룩한 보호막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감정적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같은 무게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미성숙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공감 능력을 착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던 구원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마침내 당신 내면의 진실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마음을 닫은 회피형 인간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며 마침내 고갈되었던 감정의 에너지를 다시 가득 채우고 나면 그들의 따뜻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여과 장치, 즉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바닥까지 갉아먹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뼈를 깎아가며 억지로 고쳐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희생을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누구도 함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경계선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눈부시게 진화한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회피형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억눌렸던 자아가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진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변화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눈부신 진화와 변화의 과정을 거친 그들의 인생에 누군가가 새롭게 발을 들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정적인 성숙함과 그에 걸맞은 상호 간의 동등한 노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한 그들은 더 이상 혼자서만 관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짐수레를 끄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감정적인 척추가 되어주는 일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맹목적인 희생을 혼동하는 끔찍한 과거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차가운 회피형으로 변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몰아붙여 스스로 철벽을 치고 방어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의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지쳐버린 공감자라면 아마도 이 영상은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마음의 허가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끔찍한 관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깊은 숨을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의 너덜너덜해진 심장을 안전하게 보호해도 괜찮다는 아주 강력한 위로이자 허락입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선 것은 결코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무심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의 메시지가 당신의 지친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이제는 타인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되찾고 당신 본연의 빛나는 힘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너무 예민하거나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처음부터 당신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과 애착 유형,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뼈를 깎는 희생 끝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당신의 심장을 존중하며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